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약 저희 채널을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2024년 6월 6일 밤, 보잉의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첫 발을 내디딘 두 명의 우주비행사, 수니타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의 환희에 찬 모습 말입니다.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 비행이었던 이 임무에서 그들은 당초 일주일 정도만 머물며 실험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에 발생한 치명적인 결함은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무려 9개월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ISS에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차례의 연기 끝에 2025년 3월 19일 새벽, 두 우주비행사는 극적인 구조 끝에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과연 그동안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은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년에 가까운 우주 생활은 그들의 몸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긴박했던 생존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25년 3월 18일 오후 5시 57분, 윌리엄스와 윌모어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을 타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착륙한 인물은 나사의 우주비행사 닉 헤이그와 러시아 로스코스모스 소속의 알렉산드르 고르브노프였습니다. 바다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은 이 착륙은 스타라이너의 참담한 실패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우주비행 상업화를 꿈꾸던 거대 기업 보잉의 야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아마도 수니타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가 스타라이너에 올랐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여정이 이런 식으로 역사에 기록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시험 비행의 실패, 우주선 교체, 그리고 적진의 우주선에 몸을 싣고 9개월 만에 귀환하는 굴욕까지. 보잉은 이 역사적인 스캔들로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조작전의 전말을 이해하려면 시계바늘을 2024년 중반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2024년 6월 5일, 스타라이너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아틀라스 5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62세의 부치 윌모어와 59세의 수니타 윌리엄스, 이 두 베테랑 나사 우주비행사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승무원 비행 테스트, 즉 CFT라 불리는 10일짜리 단기 체류였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보잉이 만든 스타라이너가 우주비행사를 ISS로 실어 나르기에 안전한지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스타라이너는 정식 운항 면허를 얻게 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실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스타라이너는 예정보다 몇 시간 늦은 2024년 6월 6일 ISS와의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지연의 원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ISS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8개의 반응 제어 시스템 추진기 중 무려 5개가 고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도킹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 우주비행사는 필사적인 노력 끝에 고장난 5개의 추진기 중 4개를 복구했고 두 번째 시도만에 간신히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ISS의 7명 승무원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그들은 10일간의 짧은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라이너의 추진기 문제는 상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나사는 엔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환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헬륨가스 누출 문제까지 터지며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사실 나사는 발사 전부터 미세한 헬륨 누출을 감지했지만 비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우주에 올라가자 누출 지점은 늘어났고 귀환길은 너무나 위험해졌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우주선에 두 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ISS에 남아 나사의 해결책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초 2024년 6월 14일로 예정되었던 귀환 날짜는 기약 없이 미루어졌습니다. 나사는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을 이용한 구조 방안을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45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보잉 측은 스타라이너가 여전히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어떤 약속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으며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사의 철학입니다. 결국 2024년 8월 24일 나사는 승무원 없이 스타라이너만 빈배로 귀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우주비행사는 해를 넘겨 2025년 2월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7일, 스타라이너는 텅 빈 채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보잉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이자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나사는 보잉의 라이벌인 스페이스X를 구조선으로 선택했지만 스페이스X의 준비 상황 때문에 계획은 또다시 지연되었습니다. 마침내 2025년 3월 14일 ISS 정기 승무원 교체 임무인 크루십이 발사되었습니다. 하루 뒤 우주선은 ISS에 도착했고 윌리엄스와 윌모어를 대체할 사명의 새로운 우주비행사를 내려주었습니다. 수니타 윌리엄스는 감격에 겨워 관제센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도착하는 걸 보니 정말 기쁩니다. 9개월이 넘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2025년 3월 18일 오전 사명의 귀환팀은 ISS에 남은 7명의 동료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크루 드래곤에 올랐습니다. 낮 12시 5분 우주선은 ISS에서 분리되었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우주선은 대기권에 재진입했고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 57분 플로리다 앞바다에 낙하산을 펼치며 안착했습니다. 크루십 임무의 사령관인 닉 헤이그는 착수 직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캡슐 안에 모두가 귀에 걸릴 정도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회수선이 신속하게 접근하여 캡슐을 확보했습니다. 사명의 우주비행사는 들것에 실려 헬리콥터로 이송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그들은 나사의 존슨 우주센터에 있는 승무원 숙소에서 며칠간 머물며 정밀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우주에서의 장기 체류는 높은 방사선 노출과 미세중력 환경 때문에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3개월인 임무 기간보다 3배나 긴 9개월을 머물렀으니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의료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장기 우주 체류는 골밀도 감소, 근육량 손실로 인한 다리 위축, 시력 저하, 암 발병 위험 증가, 인지 능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늑장 구조에 대해 언론과 가족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우주 비행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286일을 보내며 총 1억 9,528만 9,857km를 비행했고 지구를 4,576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들은 ISS에 머무는 동안 제72차 원정대에 합류했으며 윌리엄스는 사령관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수백 건의 과학 실험과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했고 8대의 방문 우주선을 맞이했으며 3번의 우주 유영까지 소화했습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에는 수명을 다한 러시아 위성이 궤도상에서 폭발하며 파편이 ISS로 날아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윌리엄스와 윌모어를 포함한 모든 승무원이 긴급히 우주선 내로 대피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현재의 보잉 스타라이너의 미래는 안개 속입니다. 다음 시험 비행이 언제가 될지, 과연 사람이 다시 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2010년 나사는 스타라이너 개발을 위해 보잉에 42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인증 후 3회의 비행을 확정하고 최대 6회까지 추가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ISS는 2030년에 퇴역할 예정인데 스타라이너는 아직도 미완성 상태입니다. 첫 유인시험 비행의 실망스러운 결말로 운영면허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보잉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계결함 이상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처음부터 스타라이너는 헬륨 누출이라는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결정으로 무리하게 이륙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은 우주 공간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비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ISS 수송은 스페이스X의 크루드래곤이나 러시아의 소유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상시 즉각 귀환할 수 있는 예비 우주선을 배치하거나 대체 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달이나 화성으로 더 멀리 나아가려면 이러한 교훈을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더 길고 위험한 여정에서 우주비행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지구로 무사히 돌아온 우주비행사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스타라이너의 운명에 대한 소식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코스믹 디스커버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